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마지막 달 12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에 밥상머리 뉴스가 보도했던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해를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 그리고 나쁜 뉴스, 좋은 뉴스, 또 시장 트렌드는 어땠는지 이런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 이슈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먹거리 시장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우리 국내 먹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외식 수요가 줄고 가정간편식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방역이 강화가 되고 또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에 가는 횟수는 줄고, 그러니까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간편식 중에서도 RMR이라고 해서 레스토랑 간편식, 음식점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그걸 제품화한 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변화는 뭐였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해상 운송 적체로 인한 물류 대란,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아직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물가 상승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나쁜 뉴스 탑3입니다. 첫 번째는 남양유업 사태입니다. 지난 4월에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허위 과대 선전을 했고, 이걸 이제 식약처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커지자 오나인 홍은식 회장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급기야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고 회사 매각 그것도 없던 걸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기업의 정도 경영, 그리고 기업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쁜 뉴스는 지난 여름이었죠. 김밥집에서 연쇄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서 아까운 생명까지 앗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여름에 있었던 식중독 사고는 여름 식중독의 주범인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계란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점이 우리들에게 평소 자주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쁜 뉴스는 지난 3월이었죠. 중국에서 알몸 절임 배추 영상이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중국 김치, 중국 식품에 대한 혐오감이 극대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아주 이제 크게 감소를 했고, 덕분에 이제 국산 김치의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생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 탑 3. 첫 번째는 우리 식품 표시 제도가 이제 그동안은 그 유통기한 제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없애고 소비기한 제도로 전환한다라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이 첫 번째로 좋은 뉴스입니다. 유통기한 제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지나면 못 먹는 줄 알고 버리는 식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원 낭비가 심했는데 이걸 이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제도 없애고 소비기한 제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뉴스는 우리 농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부터 농식품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1월 23일자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이제 라면 같은 편의식품들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김치 같은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우리 전통식품이 또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가 많아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좋은 뉴스는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법이 생기면서부터 일반 식품에는 뭐가 몸에 좋다, 뭐가 어디에 효능이 있다 이런 걸 표시를 못하도록 금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식품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업체들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그런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 기업들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를 가지고만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비재무적 요소, 그 중에 이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배구조, 그래서 ESG,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을 없앤다, 무라벨 제품을 낸다, 이런 이제 그 플라스틱을 없앤다, 이런 것들을 각 기업이 앞다퉈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아시죠? 가상 공간.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가상 매장을 여는 것이 하나의 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걸 이제 메타버스에 오픈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자기 브랜드,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해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신상품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스를 다루면서 가장 눈에 띄는 신상품이 바로 농심에서 내놓은 배홍동 비빔면이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2020년 작년에 이제 오뚜기에서 진 비빔면을 내놔서 크게 히트를 쳤는데 올해는 농심에서 배홍동을 내놔서 그게 이제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비빔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주목받는 화제의 인물이 있었다면은 역시 농심의 신춘호 창업자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해봤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내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켜봐야 할 뉴스를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